네, 여러분 그 세미 상하감수부터 일단 동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도가 사실 정말 잘 많이 못 뺐어요. 많이 못 뺀 게 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숙제를 너무 안 해보셔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RPM을 나가는 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부터 교과서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앵간한 거는 다 문제를 다 풀어줄 테니까 이걸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질문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줌으로써 내가 모르는 문제를 다시 풀 때는 이걸 참고해서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걸 찍어주니까 한번 제발 잘 한번 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호돈법까지는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아마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파이 그리고 예를 들어 180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둘 다 같은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선생님이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개념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파이를 이제 180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180도를 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90도를 내가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90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몇 파이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돼요. 90도는 2분의 파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2분의 파이를 우리가 도로 나타내고 싶어요. 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입하면 2분의 180도가 돼서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 120도라는 각도를 쌤이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120도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고요? 180도분의 파이 해주면 몇 분의 몇이 됩니까?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럼 반대로 3분의 2파이라는 각이 나왔는데 내가 얘를 도로 표현해주고 싶어. 그럼 3분의 2 곱하기 180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이 되니까 120도가 됩니다. 120도를 파이로도 표현할 수 있고 파이를 120도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호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니까 사실 호도법까지는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기보다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68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각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 각도들이 예를 들어 360도가 있고 720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60도랑 720도. 360도도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게 360도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머무르겠죠? 근데 720도 똑같이 360도랑 똑같은 방향에서 머물죠. 왜? 얘는 한 바퀴 돈 거고 얘는 두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줬냐면 이 n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거예요. 2n파이. 2n파이 플러스 세타. 그럼 세타는 뭘까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2n파이는 뭐예요? 아까 파이가 180도라고 했죠? 180도 곱하기 2 해봐요. 360도를 몇 번 n바퀴 회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의 바퀴로도 회전할 수도 있지만 양의 바퀴로도 회전할 수 있죠. 문제를 풀기 전에 필요한 개념을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n이 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n이 1, 그럼 360도죠. 세타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n은 2, 세타도 0. 왜? 얘는 두 바퀴 돈 거니까. 이 정도로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68페이지의 개념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거 시험 범위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프와 활용이 주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여러분이 대입만
69페이지에 있는 공식을 대입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시고요. 네, 잘 지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축, Y축이 있어요. 우리가 좌표를 주고 여기서의 삼각함수를 구하여라. 71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볼 건데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O를 중심으로 하는 P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래요. P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나온대요. 그러면 X축으로는 마이너스 12인 친구가 나오고 Y축으로 마이너스 5. 선생님이 강조했죠. 그럼 점은 P라는 점은 여기에 찍힐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 삼각형을 그릴 때, 삼각형을 그릴 때 X축의 밑변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미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71페이지의 문제 1번이에요. 그럼 얘 사인 세타의 값은 몇이에요? 이 길이는 몇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길이 음의 방향으로 맞으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잘못 썼네요. 쏘리.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는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반지름은 항상 양수로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사인 세타는 몇이에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몇이에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 3, 4분면 항상 탄젠트는 양수로 존재하다 그랬어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몇? 12분의 5가 되더라. 이 정도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 2번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72페이지의 문제, 방금 거는 문제 1번이었고 71페이지의 문제 2번 한 문제만 풀어주도록 할게요. 71페이지의 문제 2.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300도 문제 2번에 3번 봅시다. 300도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파이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어떻게 파이로 표현하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얘 지우면 60으로 가능하죠.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 우리 한번 이거 그려봅시다. 이 세타라는 각도, 이 300이라는 각도를 한번 이 4사분면 위에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파이가 여기죠.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여기는 뭐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2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만큼 왔대요. 그러면 절반보다 조금 높겠죠. 이 정도의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00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잠깐만요. 300도면 여기 표현이 아니구나.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겠죠. 300도 여기까지 오겠죠. 왜? 파이 오고 3분의 2 파면 몇이에요? 180도를 여기다 넣어봐요. 120도를 90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와요. 그럼 여기까지가 300도잖아요. 여기까지가 300도인데 여기가 자연스럽게 몇 도가 나올까요? 60도가 나오겠죠. 선생님 무조건 삼각형에 있을 때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밑변이 X축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는 뭐 반지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여기는 항상 직각을 이룰 거고요. 여기는 몇 도를 이뤄요? 30도를 이루죠.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1대 2대 루트 3인 특수삼각비를 이룬다는 겁니다. 특수삼각비. 그러면 얘가 가장 짧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루트 3이 되죠. 가장 짧은 변이 1, 가장 긴 변이 2, 가장 두 번째로 긴 변이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구하라고 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얼싸탄 코잖아요. 여기서 코사인만 뭐예요? 양수입니다. 굳이 부호를 미리 써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코사인 4사분면에서 양수죠? 코사인은 2분의 1이 되겠고 탄젠트 세타는 몇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아니구나. 잘못 썼다. 밑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네요.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왜 이렇게 덥지? 땀이 막 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거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있죠? 몇 사분면 위에 그건지. 우리 얼사탄코 저번에 증명해 줬잖아요. 왜 얘가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는지 우리가 좌표로 해가지고 봤는데 1사분면은 모든 좌표가 다 플러스고 여기서는 사인, 여기서는 탄젠트,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4분면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여러분이 잘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계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계산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73페이지 볼게요. 73페이지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여기가 제곱이어야죠. 얘는 1이라는 값을 항상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하함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있대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두 많이 이용했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걸 이용해서 많이 이용했고요.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곱하기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변환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문제 5번이랑 74페이지에 문제 5번이랑 문제 6번 한번 봅시다. 문제 5번이랑 문제 6번 몇 분 걸리지? 10분? 오케이. 70페이지 74페이지에 문제 5번 이거래요. 일단 저 파이에 대한 범위를 보니까 이 파이가 세타라는 친구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대요. 몇 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3, 4분면 위에 각이다. 그럼 얼사탄, 탄젠트만 양수 존재해야겠다. 이 생각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삼각 B가 떴으니까 삼각형이 무조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 방법도 선생님은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빗변분의 밑변이 마이너스 13대 5라며요. 반지름은 양수로밖에 존재를 못하죠. 근데 여기도 뭐예요? 음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겠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12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몇이 됩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나왔고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3, 4분면이니까 양수로 존재해야겠죠? 그러면 5분의 12가 되더라.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 밑변을 x축에 되게끔 해준다면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6번 한번 두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 6번. 그리고 여기는 조금 뛰어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중간한 마무리나 대단한 마무리에서는 문제 웬만한 거는 다 풀어줄게요. 너무 쉬운 거 빼고는 다 풀어줄 테니까 한번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 6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고요. 다음을 구하래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문제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링크가 잘 안 나오네요. 우리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플러스를 알려달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플러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얘랑 아무리 봐도 뭘 알 수가 없잖아요. 사인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코사인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어떤 거 알았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 제곱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은 조금 간단하게 쓸게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c 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요? 얘랑 곱하기였네요.
SC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S랑 C의 제곱 여러분은 쓸 때는 풀 네임으로 쓰세요.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거니까 1-2 코사인, 사인, 코사인 4분의 1이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SC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SC는 몇이에요? 8분의 3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몇 분의 몇? 8분의 3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구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이 얘네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분수는 통분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문자로 있으니까 통분을 바로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분수 문제는 통분을 해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분모를 맞춰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얘랑 크로스로 곱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이게 몇이었어요? 분자는 1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구해달라고 하죠.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 몇이었어요? 8분의 3이었으니까 얘는 정답이 몇 가지 돼요? 3분의 8이 되더라.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몇 번 볼까요? 몇 번을 봐야 잘 봤다 소문이 날 건지. 8분의 3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여러분이 배우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여기 앞에 부분은 한두 문제 나오면 이상할 게 없는 문제들을 쌤이 한번 봐준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그래프가 개념을 조금 자세하게 나가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정말 깊게 나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학교 여기 걸 쭉 보니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강조할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오면 아마 삼각함수를 정말 깊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는 건 부족하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주기 이 정도 아는 거랑 삼각함수의 기본형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모형을 기본적으로 3개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특징들을 딱딱 잡아가지고 책에서 보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그림보다는 쌤이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 주면 좋고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모르면 못합니다. 오케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이 0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특수삼각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건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암기를 하고 있을 때 책 한 구석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리하거나 얘도 뭐 규칙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서 보면 조금 더 편한데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탄젠트 0은 0이고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여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탄젠트 90도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탄젠트 90도는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래프를 보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간이 선생님이 주말 일요일날 찍고 있으니까 생생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진짜 좀 봐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이 맨날 숙제 내주면서 제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제 1번입니다. 사인 4분의 9파이와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구해달래요. 알겠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먼저 배워갑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볼 건데 일단 y는 사인 x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그리기 어려울 것 같으면 쌤처럼 이 정도만 그려주면 돼요. 아이고 너무 좀 대충 그렸는데 이 정도 선 5개만 그어주면 돼요. 왜? 지금부터는 쌤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뒤에 것도 필요가 없었네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사인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에서? 치역의 값에서. 여기는 맥시멈의 값은 1이고 미니멈의 값은 마이너스 1이래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파이고요. 여기는 2파이예요. 그 다음에 이 뒤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는 그래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기가 2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y 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그럼 x의 값은 뭘까요? x는 x축은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가도 되고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x는 실수 전체가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 이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77쪽에 맨 위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슨 축 대칭이에요? 얘는 선생님이 옆으로도 하나 그려볼까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 뭐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x축과 y축에 대한 부호가 둘 다 바뀌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맨 위에 77페이지에 2번이 보면 되게 중요한데 사인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사인 x랑 같대요. 그럼 얘를 x축과 y축의 부호를 원점 대칭했어요. 그럼 둘 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y는 결국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그쵸? 원점 대칭이니까. x랑 y를 둘 다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원점 대칭. 이 원점 대칭에 대해 설명하려면 여러분 x축 대칭은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그냥 지금부터 그냥 이 정도는 얘만 암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외우라는 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얘는 외우세요. 사인 마이너스 x랑 뭐랑 같은 거냐면 얘는 y는 마이너스 사인 x랑 같아요. 선생님 이걸 어디서 씁니까? 이따 문제에서 보면 쓰일 겁니다. 이게 쓰이니까 이거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코사인이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은 비슷한데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몇 개를 좀 이렇게 지우도록 합시다. 깔끔해 보이게.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까 기억나요? 선생님이 코사인은 0일 때 1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갑니다. 얘는 무슨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거랑 다르게 쓰면 코사인만 그래요.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랑 같아요. 얘랑 얘랑 차이입니다. 사인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지는데 코사인은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나와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코사인 x랑 같다라는 거예요. 얘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고요. 얘도 주기가 몇일까요? 0, 파이, 2파이예요. 그러면 얘도 주기가 몇이에요? 주기가 2파이라는 거고 y 똑같이 치역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x도 뭐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이 그래프도 어느 정도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 코사인, 사인으로 볼게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2분의 1이 되는 거 어디 있을까요? 앞에 얘기를 볼 건데 사인 2분의 1이면 0과 1 사이 이렇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0부터 2파이까지만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범위 내에서.
그럼 2분의 1과 만나는 건 여기와 여기잖아요. 여러분 sin x 아까 선생님이 삼각비표 그려줬던 거 기억나요? 특수삼각비표 2분의 1이 나오려면 몇 도였어요? 6분의 파이 30도잖아요. 30도. 30도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6분의 파이에서 나와요. 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 처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와 얘가 어떤 모양일까요? 대칭의 모양입니다.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나와서 여기서 x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6분의 파이 또는 x는 6분의 5파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 개념 설명만 했는데 벌써 25분이 지났네요. 이거 진짜 많이 뺀 건데 한번 봅시다.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 끝내고 싶어서 출근을 했는데 이제 문제를 볼게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거를 웬만해서는 조금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77번의 1번 사인 4분의 9파이와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얘는 이미 한 바퀴를 넘게 돌았어요. 왜? 2파이가 넘잖아.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사인 2파이 플러스 2파이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게 바꿉시다. 여러분 4분의 8파이는 2파이죠.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사인 4분의 파이랑 같은 거예요. 그쵸? 한 바퀴를 돌고도 4분의 파이만큼을 더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사인 4분의 파이래요. 4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45도예요. 각도로 바꾸면 왜?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으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사인 45도랑 같은 건데 여러분 아까 삼각비 표를 계속 떠올려야 돼요. 표 보면 뭐예요? 얘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기억납니까? 코사인 여기 각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로 나온다고 했죠. 얘는 코사인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으면 30도니까 몇이에요? 특수삼각비의 값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더라. 알겠나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안 했네. 이거 우리 RPM 했을 때도 배운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앞에서 또 너무 많이 빼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주기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문제는 이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뒤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도 여기서 이 이상의 문제가 안 나와요. 사실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해요.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선생님이 그 다음 문제를 알려줄 텐데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주기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알겠나요? 일단 최대값은 뭐냐면 가장 앞에 있는 이 A,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A에다가 D를 곱하고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얘도 동일해요. 이거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주기는 뭐냐면 원래 사인의 주기가 뭐였어요? 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어요. 2파이였는데 x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2파이 밑에 절대값 b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얘도 절대값 밑에 2파이 밑에 절대값 b라는 값을 넣어줄게요. 선생님 왜 이게 이렇게 나요? 그거는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최대값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최소값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주기는 사인이나 코사인 2파이인데 여기 x 앞에 어떤 개수가 붙어있다 하면 절대값 b라는 값을 분모에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RPM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기억이 나면 그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탄젠트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탄젠트 그래프는 아직 안 그려졌지만 탄젠트 그래프는 무한대로 올라가고 무한대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일정한 값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안 배웠지만 탄젠트 배웠죠. 배웠는데 여기서 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탄젠트예요. 주기가 탄젠트.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절대값 b로 나눠주는 거예요. 탄젠트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못 구하지만 주기는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한 거냐면 여기 문제 이번에부터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합니다. 그래프 그려주세요. 안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려주고 싶은데 그려줘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지금 일단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한번 봅니다. 문제 2번 17페이지에 문제 2번 보면 y는 코사인 3x예요. 일단 볼게요. 얘와 얘를 봤을 때 일단 여기랑 비교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y는 코사인인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 원래 코사인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몇부터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죠. 그러면 최소값은 1, 최대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기는 뭐가 결정된다고 했죠? 주기는 원래 2파이였는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절대값으로 나눠줬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2파이에다가 절대값 3을 붙여서 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파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치역의 범위는 이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y는 사인 2분의 x. 얘 볼 거예요. 얘도 뭐예요? a라는 뒤에 별다른 표시가 없어요. 그럼 얘도 원래 사인도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x 앞에 2분의 1이 붙어있다고. 2분의 1이 그러면 주기는 2파이분의 절대값 2분의 1이니까 번분수를 이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4파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주기가. 알겠나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은 당연히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1이다. 그리고 주기는 몇 파이다? 4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냥 그리지 마요. 그래프 그리지 말고 지금부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접근하는 건지 그것만 좀 제대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문제 몇 개 더 볼 건데 지금부터 막 여기 보면 다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 안 그릴 겁니다. 그럼 치역과 주기를 구하고 우리는 치역, y 범위와 최대값, 최소값 정도 구해주고 주기만 구할 거예요. 문제 3번 볼게요. 예제 2번은 나와 있으니까 문제 3 치역과 주기를 구하래요. y는 2분의 사인 x. 아까는 뭐가 붙어 있었어요? x 앞에 개수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a라는 값이 새로 생겼다고. a라는 값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 최대값은 몇이겠어요? 원래 a에다가 d를 더해준대요. 근데 여기는 a밖에 없죠. 그럼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가는 거겠죠. 이게 뭐예요? y 값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최대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b 앞에 따로 안 붙어 있으니까 x 앞에 따로 안 붙어 있으니까 주기는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x예요.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어차피 여기다 절대값 씌워주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따로 곱해준 게 없으니까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1이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x 앞에 2분의 1이라는 게 붙었네요. 그러면 2파이 밑에다가 2분의 1로 나눠줘서 주기는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4파이가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프가 궁금하면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그래프가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 4번. 문제 4번 봅시다. y는 3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그래프를 그리진 않을 거고 설명을 해주자면 코사인 x, 3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x축방으로 몇만큼 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x축방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는 치역, 최소값과 최대값만 궁금하고 우리가 주기만 나타낸다고 했죠? a가 3이에요. 그러면 a에다 3을 곱하면 치역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3. 오케이? 그 다음에 x 앞에 뭐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기는 몇 파이예요? 2파이가 되겠더라.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y는 sin 3x 마이너스 1이래요.
얘는 뭐예요? 이번엔 a는 없습니다. a는 1이에요.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최대값 여기다가 얘 빼주면 몇이에요? 최대값은 0이에요. 그리고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0이에요. 저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x 앞에 개수가 살아있어. 이제는 조금 간소해서 쓸게요. 3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왜 2파이 밑에 3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일단 35분 1시간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도 옛날에 많이 그렸었는데 어 79페이지 탄젠트 그래프도 그냥 한번 모양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가 0이고요. 이게 파이예요. 여기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주기는 당연히 뭐예요? 주기는 파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 사인 코사인과 탄젠트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은 정의역의 범위, 즉 x의 범위가 실수 전체 집합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까이 가지만 절대 붙진 않아요. 무슨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점근성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최소값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우리가 표에서 봤던 것처럼 존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이 축 뭘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애들은 실수 x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저기에는 가까이 가지만 절대 붙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 선생님도 지금 한 번에 많은 얘기를 하려니까 좀 빼먹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뭐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 이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다 되긴 하는데 지금 이 n파이 플러스 2파이, 즉 2파이마다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지잖아요. 그래프가 가까이 붙지 못하는 선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뺀 실수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점근선은 뭐가 될까요? 얘네를 빼준다고 했으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도록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탄젠트 x, 아까 코사인이랑 탄젠트에서 나왔는데 얘도 마이너스를 빼줘요.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건 5밖에 없어요. 코사인밖에 없습니다. 이걸 외우기 힘들면 코사인만 마이너스로 해주면 그냥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아마 탄젠트가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문제로 봅시다. 자, 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얘를 볼게요. 얘 뭐랑 같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 빼고는 다 빼주는 거예요. 우리 파이에다가 몇 넣어볼까요? 180도 넣으면 60도가 되죠. 아까 탄젠트 표 그려줬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탄젠트 60도는 몇이에요? 루트 3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럼 탄젠트 6분의 7파이예요. 오케이? 6분의 7파이예요. 6분의 7파이. 근데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변환을 배우긴 했는데 아직 여기서는 안 배웠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탄젠트 파이, 우리 파이라는 x축에서 끝에 있는 놈 생각해봐요. 끝에 있는 놈에서 이렇게 오면 얘는 결국 뭐예요? 탄젠트 30인데 3, 4분면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파이가 여기 있죠.
파이가 여기까지 왔다가 6분의 파이만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얼싸 탄젠트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탄젠트 몇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30도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몇이요? 3분의 루트 3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로도 이해를 해줬고 여러분에게 그냥 특수삼각비로도 이해를 한번 시켜줬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프 안 그릴 거라고요. 그래프 안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기 최대 최소값만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얘는 주기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n파이 플러스 2n파이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y는 볼게요. 2분의 1 탄젠트 x 플러스 주기와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보도록 할게요. 주기와 점근선의 방정식. 주기는 원래 뭐였어요? 파이였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b분의 파이가 우리 주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 b 앞에 계수 1이니까 주기는 몇이에요? 주기는 파이가 나오도록 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였어요? x 앞에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우린 그냥 써주면 돼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외워야 돼요. 얘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 6번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러면 좀 3번, 2번이 다르니까 2번 한번 볼게요. y는 탄젠트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미 주기가 한번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냐면 봤더니 주기 x 앞에 있는 개수 b가 3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에서 얘는 주기가 몇이에요? 3분의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기억나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x는 2n파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얘는 그럼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지금 탄젠트 x는 3x라는 거예요. 그럼 3을 곱해볼까요? 3x 얘가 잘못 썼네요.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x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넘겨줄게요. 3x는 몇이에요? n파이 플러스 파이죠. 그럼 3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x는 하고 표현되는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었어요. 3분의 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나요? 우리 여기 있는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었고 여기서 n파이 플러스 2파이가 나오니 그냥 깨끗한 x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거를 각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내가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몇 분이냐? 43분.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제발 좀 집중을 해서 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각을 조금씩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일 때는 그대로 가고 2분의 n파이일 때는 뭐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이런 거 정말 많은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예요. 몇 개만 볼게요. 책에 있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파이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 대신 부호가 결정이 바뀝니다. 대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건데 지금부터 이 x는 엄청 조그마한 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파이보다 조금 넘어간대요. 그럼 여기서는 뭐만 그거예요? 탄젠트만 양수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앞에는 그대로인데 부호는 탄젠트만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똑같이 코사인도 파이만큼 있다가 조금 넘어갔대요. 근데 여기서 탄젠트만 양수라고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써야 돼요? 코사인 x라고 써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에서 조금 넘어와도 탄젠트는 양수니까 뭐라고 바꿔주면 돼요? 탄젠트 x로 바꿔줄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를 그냥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파이에서 조금 올라갔네요. 선생님 x는 뭐라고 했어요? 엄청 미세하게 조그만 각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얘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사인은 뭐예요? 양수니까 사인 x라고 써주는 거예요. 각은 여기 뒤에 있는 걸로 따라가되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에서 조금 올라갔어요. 빼줬으니까 여기서 코사인은 뭐예요? 음수입니다.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 x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탄젠트 180도에서 x만큼 빼줬으니까 사인만 양수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파일 때 앞에 친구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바뀌지 않는데 이제 2분의 파일 때는 바뀌어요. 이건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일 때 이 파이 모양일 때는 앞에 있는 친구가 바뀐다고 했어요? 안 바뀐다고 했어요? 안 바뀌는데 우리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일 때는 앞에 있는 친구의 모양이 바뀐다고요. 근데 아까처럼 똑같이 부호를 정해주고 앞에 걸 바뀌냐 마냐 이거를 한번 볼 겁니다.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2분의 파이는 무조건 바뀐다고요.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죠? 2분의 파이가 여기인데 여기가 조금 나왔어요. 여기서는 모든 부호가 양수니까 부호는 뭐예요? 일단 플러스로 정해주고요.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얘도 양수죠. 올이니까 코사인도 양수라는 거예요. 부호는 일단 양수고 코사인은 뭐로 바뀐다고 했어요? 탄젠트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탄젠트는 뭐로 바뀝니까? 탄젠트도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빼주면 여기 얼싸탄 코 다 되니까 여기서는 부호가 뭐예요? 얘도 양수가 돼요. 근데 탄젠트는 뭐로 바뀐다고요?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고요. 알겠나요? 이게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한번 보세요. 지금은 마이너스여서 모든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꼭 항상 마이너스만 있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플러스로 볼게요.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넘어가면 x가 여기 있어. 여기 x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양수예요. 일단 부호는 양수인데 사인은 뭐로 바뀌어?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x로 바뀝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x하고 조금 넘어갔어요. 여기는 사인만 양수니까 부호는 음수로 정해주고요.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요? 사인 x로 바뀝니다. 탄젠트도 똑같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사인만 양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탄젠트 x분의 1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파이일 때는 앞에는 바뀌지 않는다. 부호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2분의 파이일 때는 부호도 신경 써주면서 우리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쌤이랑 문제 8번 또 문제 7번부터 좀 봅시다. 문제 7번 안 풀었으니까 문제 7번 사인 6분의 5파이 코사인 6분의 사인 4분의 5파이 얘도 각변환을 한번 풀어볼게요. 탄젠트 3분의 4파이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보통 2분의 파이보다는 파이를 설명하는 편이에요. 사인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가 잘 안되면 벌사탄코 이렇게 써주시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면 여기 위로 좀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인 양수니까 파이니까 각변 하나 바뀌지 않고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은 거죠. 6분의 파이는 몇이에요? 사인 30도랑 같은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얘들이 다 코사인은 바뀌지 않겠는데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오면 이 정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호는 뭐예요? 탄젠트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예요? 특수삼각비니까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탄젠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에서 이만큼 넘어왔어. 드디어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그대로 써주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인데 3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60도니까 얘는 루트 3이 돼요. 얘도 특수삼각비표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외웠더라면 문제를 푸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아무것도 섭섭하잖아요. 2분의 파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문제 8번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83페이지에 봅시다.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래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1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번은 이렇게 했나요? 봅시다. 그러면 2분의 파이니까 각이 변한다는 거 사인, 코사인, 코사인은 탄젠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뀐다는 거 보고 부호부터 먼저 정해봅시다. 2분의 파이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2분의 파이에서 조금 왔으면 세타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청 미세한 조금의 각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요. 여기서 미세하게 이렇게 옮겨오면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2분의 파이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야겠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니까 얘는 그냥 5분의 4가 되도록 하겠네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일단 부호부터 정해봅시다. 1로 해서 이만큼 넘어가면 코사인은 이때 마이너스예요.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코사인은 뭐로 바꿔야 돼요? 사인으로 2분의 파이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몇이었어요? 5분의 3이었는데 마이너스 붙어있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그리고 탄젠트 2분의 파이에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세타만큼 빼줬어요. 그럼 얘는 모든 부호가 양수니까 일단 플러스. 아이고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데 t라고 써버렸네요. 부호는 플러스인데 아이고 플러스예요. 근데 얘는 세타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각변환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죠. 그럼 걔는 결국 뭐랑 같은 거예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죠. 그럼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될까요? 번분소리 한번 해볼까요? 5분의 3분의 5분의 4. 그러면 얘랑 약분변해 주시면 정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제 9번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문제 9번 봅시다. 문제 9번 보니까 1번은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네요. 쏘리. 이거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뭔 의미냐면 사인 2분의 파이 세타를 두 번 곱한 거고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두 번 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도록 할 건데 2분의 파이 각변환을 이용해 주라는 거겠죠? 얘는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만큼 가면 여기 오겠죠. 사인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런 친구. 그러면 사인은 일단 플러스로 나오고요. 사인 세타로 나오겠죠. 아니죠? 봐봐, 일단 부호는 플러스가 맞았는데 각변환이니까 코사인 세타로 나와야겠죠.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얘도 뭐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면 코사인도 양수잖아요. 일단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얘는 결국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정답은 1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9번은 2번.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이번에 파이가 나왔습니다. 파이는 부호만 봐주면 된다고 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파이에서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 얘는 사인만 양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오케이? 2분의 파이니까 부호도 열정해줘야 되고 각도 변화시켜줘야 된다고요?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예요. 일단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얘네들이 약분해주고 풀만 곱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문제 10번에 상하함수의 표 있어요. 상하함수의 표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냥 보기에 있는 것만 보면 이건 번해요, 번해. 사인 40도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사인 40도는 뭐 0.6428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고 사인 220도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결국 사인 180도 파이 플러스 40도죠. 각변환 한번 시켜볼까요? 이거 각변환 시키라는 거예요. 파이에서 40도만큼 오면 탄젠트는 약 플러스잖아요. 근데 얘는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40도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6428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각변환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등식이네요. 부등식. 지금 몇 분이죠? 네, 일단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 번에 저기 뒤에 있는 문제랑 다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